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인간은 매혹적인 것을 보았을 때 세 가지 부류로 나뉘어 반응한다. 첫째, 바보. 바보는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한 후 다른 매혹적인 것을 찾아 나선다. 둘째,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은 저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신기하다 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비범한 사람. 비범한 사람은 저걸 왜 만들었지? 라고 궁금해한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인간인가요? 제가 지금부터 예언 비스무리한 걸 할 텐데요. 만약 당신이 첫 번째 부류에 속한다면 영상의 5분의 1까지 정도만 보고 다른 영상을 보러 떠날 겁니다. 두 번째라면 영상의 5분의 3 지점에서 이탈할 거고요. 세 번째라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그에 맞는 결실을 얻어갈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풀기 전에 이건 먼저 보고 가시죠. 어떤가요? 그리고 AI로 만든 이 영상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별로다? 신기하다? 묘한 기분이 든다? 멋지다? 인가요? 또는 와, 저거 어떻게 만들었지? 인가요? 어쩌면 제가 영상 첫 부분에서 던진 말 때문에 억지로라도 저 사람은 이 영상을 왜 만들었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사실 뭐가 됐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도파민을 자극하는 영역에서 불만족을 했든 충분히 만족했든 간에 첫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분들은 거의 나갔을 겁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AI로 만든 영상은 딱 3시간 정도 유튜브에서 떠도는 영상을 보고 학습하고 4시간 정도 실험해가면서 AI 영상 소스 만들고 40분 정도 파이널 컷으로 편집해서 만들었습니다. 다 합쳐서 7시간 40분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요. 다음번에 또 AI 영상을 만들게 된다면 학습 시간이 빠지고 숙련도도 올라갈 테니 2-3시간 정도면 떡을 치고도 남겠네요. 참고로 저는 미드저니 초창기에 이미지 몇 번 만들어보다 그만둔 다음부터 엊그제까지 AI로 영상을 만들어보는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퀄리티까지는 뚝딱 먹어치웠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운이었을까요? 아니면 원래 잘했거나 2주 전쯤부터 준비해서 만들어 놓고 있어 보이려고 구라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짧은 기간에 학습을 마치고 결과물까지 뽑아낼 수 있었던 건 여러 가지 선행 학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좋아해서 스토리라인을 뽑을 줄 안다라든지 그 스토리라인에 어울리는 씬을 구상한다든지 업무에 챗GPT 같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라든지 하는 것들이 하나로 엮이면서 나온 결과죠. 이렇게 여러 요소가 있지만 시간상 이걸 전부 알려드리기는 어렵고 대신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AI 영상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 구조를 여러분 머릿속에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이 짧진 않겠네요. 편집하려면 죽었습니다. 뭐 그래도 가봐야겠죠? 그럼 런슨버스 출발합니다. 렛츠기릿.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생산자 영역에 해당하는 분들, 즉 최소한 평범한 분들 이상에게 도움되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만나는 분도 계실 테니까 인사 먼저 하고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무명의 온라인 사업가들이 시장에 안착해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AI 자동화 사업가 런슨입니다. 보통 평소에 AI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도 안 해보는 사람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이라면 바로 공감하게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합니다. 돈을 벌고 싶어서입니다. 콕 집어 말하자면 AI 영상으로 쇼츠 만들어서 조회수 빤 다음 돈 쉽게 버는 부업을 할 수 있다는 말 때문에 입문을 하는 경우가 많죠. 너 돈 벌고 싶지? 그럼 요즘 이게 진짜 핫해. AI로 영상 만들면 조회수 미친 듯이 터진다.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인 입문 코스인 셈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각종 생성형 AI 도구들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요. 제가 엊그제부터 이런 걸 알려주는 채널들을 한참 들여다본 결과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 같은 핵심 개념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모든 걸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는 건 맞아요. 초보자가 경험하면 멘붕 올만한 포인트도 짚어주고 해결책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고 너무 달콤한 거죠. 그런데 제 관점에서는 웬만한 초보자들은 해당 영상을 보고 응용하기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리를 알려주기보다는 도구 사용법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쉽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려고 실제로 해볼 때는 허들로 작용할 만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했고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하이에나식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올렸던 업무 자동화 본질 영상에서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여튼 기존에 있는 채널들이 왜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지 그 의도는 모릅니다. 각자만의 사정이 있을 테고 가르치는 지향점이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 생각 기준 웬만한 곳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생성형 AI 영상 만들기를 학습하면서 깨달았던 인사이트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 제가 런슨 자동화 캠프에서도 항상 하는 말이긴 한데요. 어떤 기술을 배울 때는 도구 사용법에 매료되지 말고 생각의 뼈대가 되는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제작 프로세스를 느낌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구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시작하는 게 좋은데요. 보통 사람들에게 입문 동기를 심어주는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AI 영상 만드는 법을 알려줍니다. 첫째, 사람처럼 행동하는 반려동물 쇼츠가 조회수 200만을 뽑아서 월 1000만 원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만드는 방법도 진짜 쉽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도 제가 10분 만에 만들었습니다. 그 방법을 하나도 숨김없이 공개합니다. 둘째, 특정 AI 영상 생성 서비스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 어떻게 만드냐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프롬프트를 그대로 갖다 붙이거나 챗GPT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이 영상 소스가 되는 어떻게 이미지는 만드느냐고요? 좋은 질문이군요. 그것도 걱정 마세요. 제가 싹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셋째, 자 이제 영상 소스를 뽑아냈으니까 캡컷으로 편집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숑숑숑 하고요. 저렇게 싱싱싱 하면 됩니다. 쉽죠? 물론 이런 식으로 잘 설명해 주는 것도 저는 대단한 재능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저는 제 스타일대로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AI 영상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나중에 혼자서 해보려고 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제작 과정의 뼈대는 세 가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이미지 소스를 준비한다. 이때 AI로 이미지를 만들든 실제 사진 이미지를 준비하든 하는 겁니다. 둘째, 이미지를 영상으로 바꿔준다. AI에게 적절한 행동 프롬프트를 넣어서 변형하게 만드는 거죠. 셋째, 영상 편집 도구로 편집한다.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거치면서 결과물을 뽑아야 한다는 걸 간결하게 머릿속에 담아두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만약 이런 정의가 없으면 매일 새롭게 뿜어져 나오는 정보에 휩쓸려서 나중에는 그래서 내가 이걸로 뭘 하려고 했지? 라는 현타를 시게 맞게 됩니다. 이 3단계 구조를 머릿속에 둔 다음 내가 지금 어떤 과정을 처리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인지하세요.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생성형으로 이미지랑 영상 만들어주는 AI가 너무 많은데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라거나 어떤 AI 도구가 좋나요? 라거나 어떤 AI 도구를 써야 돈 낭비 안 하나요? 같은 걸 제일 먼저 따지곤 하는데요. 돈 쉽게 벌 수 있다는 말 때문에 마음이 급한 건 알겠지만 그건 나중 일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고백을 좀 해야겠는데요. AI 영상 만들 때 제작 과정의 뼈대를 3단계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4단계입니다. 이미지 소스를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 앞에 0단계로 기획을 한다가 있습니다. 즉 무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영상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획을 하는 게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를 건너뛰거나 날로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AI 영상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크리에이터들이 영상 초반에서 요즘 이런 스타일 화법의 쇼츠가 대박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즉 생각은 내가 할게, 너희들은 만들기만 하면 돼 라는 거죠. 여튼 기획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생성형 AI 서비스 선택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획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할 게 정말 많으니까 여기서 다 풀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조회수 빨기 위한 AI 영상 쇼츠를 만들고 싶다는 기획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잘 되고 싶어서 하루에 3개를 만들어 올리겠다라는 목표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알잘딱깔센 욕구를 빠르게 충족하는 AI 도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결과물을 뽑아주는 서비스를 골라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려면 업계 선두급의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AI 학습이 잘 되어 있을 테니까요. 게다가 유료 결제도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제대로 언급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던데요. AI가 프롬프트 하나만으로 엄청난 퀄리티의 결과물을 뽑아주는 건 맞지만 사람의 의도를 100% 반영해주는 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똑같은 프롬프트를 가지고 생성을 반복하면 모든 결과물이 조금씩이라도 다르게 나옵니다. 이미지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고 손 모양이 다를 수도 있고 크기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일종의 뽑기가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획한 게 하이 퀄리티라면 장인 정신을 살려서 원하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생성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회수 빨기용 쇼츠라면 퀄리티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타협을 봐야 합니다. 이미지 생성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는 구조인데 장인 정신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마음에 100% 드는 이미지와 영상을 뽑아내려면 5만 원이 들 수도 있고 10만 원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만든 결과물 조회수가 2,500이라면 다음 콘텐츠를 만들 동기가 나만 할 수 있을까요? 제 경험상 멘탈이 녹아내립니다.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거든요. 결국 100% 통제할 수
없다는 요인 때문에 반드시 선택지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어떤 기획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겠죠. 무료는 없나요? 라거나 왜 원하는 이미지가 이렇게 안 나오죠? 라고 물어보는 댓글들이 종종 보이는데 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기획 없이 덤벼들었거나 생성형 AI는 뽑기가 디폴트라는 걸 몰랐던 거겠죠. 그러니까 기획 단계를 건너 뛰어버리고 이런 도구들을 먼저 골라서 배워버리면 대부분 그 도구가 익숙하니까 생각이 거기에서 굳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언가를 만들 때 공식처럼 왁구를 짜놓은 판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 이쪽에 입문했거나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은 체감이 안 되겠지만 저는 2023년 9월 초창기에 잠깐 미드저니 찍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드저니를 웹사이트에서 쓸 수 있지만 당시에는 오로지 디스코드라는 서비스를 통해서만 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미지를 생성할 때 프롬프트가 중요하긴 하지만 당시에는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학습량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어떤 프롬프트를 써야 제대로 된 퀄리티의 이미지가 나오는지 감잡은 사람들도 극소수였죠. 앞에서 말했듯이 뽑기 운이 작용하는 시스템이라서 프롬프트를 공식화할 수가 없었어요. 수학처럼 원인에 의해서 답이 딱딱 나오는 분야라면 공식만 외우면 어떻게든 되는데 얘네는 만드는 사람의 감각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학습이 진짜 많이 됐고 그만큼 퀄리티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초기에는 진짜 보면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기괴한 이미지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는 한 웬만하게 나오잖아요. 손가락이 6개, 눈이 위아래로 연달아 나오는 경우도 흔했죠. 그래서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고 싶어서 프롬프트 작성법을 배우긴 했지만 결국 사업에 써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엊그제부터 이미지 생성도 해보고 영상 생성도 해본 건데요. 자기 통제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입이라서 아직도 뽑기라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게 마음에 안 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어떤 건 와 진짜 이건 대단하다 싶은 것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이야 AI 이미지 생성은 너무 당연해진 시대를 살고 있어 체감이 안 되겠지만 옛날에는 이 정도 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려면 세계에서 손꼽히는 실력자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딸깍질 한 번이면 그냥 만들어내죠. AI 영상 생성하는 건 아직 발전될 여지가 많이 있지만 지금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수준이 됐고 말이죠. AI가 만들어낸 결과물 중에는 AI가 만들어서 거부감이 드는 그 불쾌한 골짜기라는 이름의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지금은 사람들이 AI가 만든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익숙해지기도 했고 도구 퀄리티가 높아져서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도구의 초고도화가 이루어진 현재에는 무엇이 경쟁력을 갖게 할까요? 기획력입니다. 원래 도구가 부실하면 할수록 사람의 제조 능력이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인형에 눈알을 붙이는 일이 있을 때 기계가 없어서 손으로만 붙여야 한다면 1분에 인형 1개의 눈알을 붙이는 사람보다 1분에 인형 3개의 눈알을 붙이는 사람이 경쟁력이 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눈알 붙이는 기계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1분에 인형 3개의 눈알 붙이는 사람 경쟁력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또는 이런 예시를 들어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6.25 이후 시대에 간판을 만들어야 했을 땐 평평한 면에 사람이 직접 붓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포토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안을 프린트할 수 있는 장비도 나왔습니다. 붓으로 글씨를 간판에 쓰던 장인은 경쟁력을 잃게 된 거죠. 포토샵 장인이 나왔습니다. 온갖 효과를 빠르게 적용하는 숙련도가 경쟁력을 결정했죠. 그러다가 이미지 생성형 AI가 나왔습니다. 한동안은 AI 크리에이터와 포토샵 숙련자는 함께 공존할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나노 바나나가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AI의 거의 유일한 약점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는데 나노 바나나는 이 일관성을 거의 잡은 것처럼 보이죠. 이런 고도화된 AI가 성숙되면 될수록 포토샵 숙련자는 경쟁력을 빠르게 잃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AI 숙련자들만 남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이쪽 판은 진입하기 위해 뛰어넘어야 하는 허들이 우리 집 문턱보다 낮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걸까요? 기획을 할 줄 아느냐와 모르느냐에서 갈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라면 저거 진짜 멋지다. 어떻게 만들었지? 라는 생산성 호기심을 도구를 통해 충분히 채워보셔도 좋습니다. AI 도구 전문가가 되어도 됩니다. 하지만 비범한 생산자가 되려면 왜 만들었지? 라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즉 기획을 할 줄 알고 경쟁자의 기획을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거 분량이 진짜 길어지는데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끊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 보여드린 AI 영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AI 영상을 가지고 어떤 돈벌이를 시도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번도 AI 영상을 안 만들어 보셨거나 두어 번 정도 만들어 본 분이라면 처음에 AI 도구를 활용해서 결과물 만들어내는 게 진짜 재미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것도 좋은 루트이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셨고 내용에도 공감이 간다면 이거 딱 하나만 해보세요. 나는 무슨 목적으로 어떤 AI 결과물을 만들려고 했는지 딱 1분만 시간 내서 댓글로 적어보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 속에서 두 다리 딱 땅에 박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한번 빠져서 휩쓸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내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머리가 어지러질거리고 속이 미식거리면서 다 토해내고 관심을 탁 꺼버리는 수순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니까 꼭 AI 영상 만들기를 배우려는 목적을 댓글로 적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본 비범한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AI 자동화 사업가 런슨이었습니다.